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 시금치를 전국에 알려 억대 고소득을 올리는 포항시 흥해읍 곡강 시금치 마을이 산업단지 조성으로 명맥이 끊기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턱없이 낮은 보상가 탓에 빚을 내서 이주할 수는 없다며 버티고 있는데요. 포항시가 마을 진입로를 막고 상수도 공급을 끊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습니다. 장석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품 시금치 재배지로 유명한 포항시 흥해읍 곡강리. 포항시가 조성 중인 영일만 4산업단지에 마을이 편입돼 올여름 보상 절차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이주를 거부한 채 그대로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토지와 주택, 농업시설에 대한 보상 가격이 너무 낮아 포항시가 마련한 이주지에 살 집을 지으려면 빚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마지막으로 법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놓았습니다. 현실 보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은 지금 택지하고 건축비가 실질적으로 1억 몇천만 원씩 2억 가까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라도 그거는 응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고소득 작물인 시금치 재배를 포기하는 등 영농권 피해가 막대한데도 보상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시금치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주민들은 그걸로 이사를 해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거의가 다 지금 반백이 넘은 노인들인데 뭐 먹고 뭐 어떻게 살아라 하는지. 버섯을 재배하는 한 주민은 지금 나온 보상 가격으로는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며 포항시의 기업 중심 행정을 비판합니다. 이 명품 동네를 완전히 파산을 시켰잖아요. 완전히. 그러면은 이 명품 동네에 대한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쓰레기 취급해요. 여기에다 포항시가 최근 마을 진입로와 상수도 차단을 검토하면서 주민들의 울분은 커지고 있습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감을 굉장히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뭐 우리 대책위원회만 바라보고 이장만 바라보고 아이고 하는 그런 그 목소리들이 있는데 굉장히 참 안타깝고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포항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추가적인 보상은 어려우며 도로와 상수도 차단은 산단공사 일정 등을 이유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 추천 1명, 포항시 추천 1명, 경상북도 추천 1명으로 감정평가사 3인을 선정하였으며 함정 가격에 만족하지 못하는 보상인들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재감정 후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포항시 발전을 위한다는 산업단지 조성이 누군가에게는 수십 년 살던 집과 생업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자신의 징계 심사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과메기를 돌린 조민성 포항시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못 미치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민성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징계권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 등 동료 시의원 10여 명에게 5만 원 상당의 과메기를 돌렸는데 이 가운데 2명이 선거구민이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가 오늘부터 이틀간 포스텍에서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에 열리는 스마트 제조 포럼은 중소기업이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열립니다. 또 관련 기술자, 연구자들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소통하고 관련 장비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는 애플이 지난 2022년 포항에 설립한 제조업 특화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현재 9개월 과정의 개발자 아카데미를 3회 운영하고 4기 교육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민간공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오늘 의성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설명회는 시작과 동시에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파행을 빚었고 설명회장 앞에선 국토부 규탄 집회도 열렸는데요. 국회에선 의성 화물터미널 문제를 두고 홍준표 시장과 의성이 지역구인 박형수 의원 간의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전합니다.
국토부의 설명회가 시작하자마자 의성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섭니다. 우리 주민들이 열불안박이 생기죠. 막 하면 투표하는 거예요. 투표 우리 공항 먹어야나. 조직이 보호했어. 지역 사람들 그 소음 듣고 받아가지고 강아지 5개 항목 받아가 지역 어떻게 시끄럽지만 그거 가지고 살아보려고.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군위 쪽 화물터미널은 포함시키면서 의성 쪽 화물터미널은 추후에 다루겠다고 하자 의성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화물터미널과 항공정비단지 등 의성 지역 공항시설이 올해 안에 기본계획에 반영될지 여부가 불투명해진 건데 의성 주민들은 화물터미널 협의가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국토부는 갈 길을 답을 정해놨잖아. 그 답을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는데 뭘 자꾸 억지를 쓰고 있어. 떼법 쓰는 건 대구와 국토부라. 의성 국민이 떼법 씁니까? 의성 화물터미널 관련 부분은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담지는 못한 상태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내년에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그 부분을 담아서. 이런 분위기에서는 환경평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 안 그렇습니까? 자, 퇴장합시다. 이러면 절대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주민들의 단체 보이콧에 설명회는 시작 3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설명회에 앞서 의성 주민 500여 명은 국토부와 대구시를 규탄하는 집회도 열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언급한 이른바 플랜 B, 군위 소보 단독 유치안에 대해서도 홍 시장이 합의문을 무시하고 의성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홍준표 시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로. 처음대로 공동 합의문 발표했으면 그대로 해줘야지.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번복을 해가 우리 국민이 뭐 바보입니까? 연일 갈등을 빚고 있는 의성 화물터미널 위치 문제는 정치권의 신경전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신공항 물 문제, 군부대 이전 등 대구의 오랜 수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집단의 억지와 떼쓰기에는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겁니다. 좀 전에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서 떼쓰기에 굴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문제에 있어서 의성군의 화물터미널 위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성 지역 주민들은 국토부에 재차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당초 항공물류단지 조성을 기대하며 공항 유치에 찬성했던 의성 주민들은 서쪽 화물터미널이 수용되지 않으면 공항 무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경상북도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국토부, 대구시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주시는 옛 경주역 동편인 황호 성동동 일대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황촌 상권 활력소를 준공했습니다. 3층 규모의 황촌 상권 활력소에는 상인 교육실과 쉼터 등이 마련됐고 주민과 청년 창업가,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통해 공공상생점포 4곳이 입점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올해까지 127억 원을 들여 경주역 동편 일원의 상권 활력소를 비롯해 마을 부엌 카페와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합니다. 수도권 초집중화로 지역 소멸은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살만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려내야 지역 소멸의 속도를 그나마 늦추고 대안을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면에서 이를 공론화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 방송의 토대를 든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정부 발표에 의존한 검증 없는 받아쓰기는 씻을 수 없는 오보를 남겼지만 지금 막 들어오는 소식을 좀 보게 되면은 현재 477명의 그 승객과 승무원들 전원이 구조되고 참사 현장을 취재하던 지역 방송은 사실을 검증해 보도해야 한다는 본분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상자 11명이 팽목항으로 이동을 해서 병원으로 옮겨져 진료를 받을 예정이라는 것 외에는 전원이 구조가 됐다라는 소식은 이곳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재난 사태 속에서도 지방 정부를 견제 감시한 건 역시 지역 방송이었고 코앞으로 다가온 지역 소멸 위기를 중앙 방송이 대신 고민해 줄 수 없기에 지역 방송들이 연합해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방송은 허약한 지역의 경제력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재정적으로 취약해 소멸되는 지역보다 더 빨리 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이른바 지역방송 지원 4법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방송을 만들자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지역방송만이 할 수 있는 콘텐츠고 이런 역할이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지역방송에 대한 어떤 생존을 위한 재원 마련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수십억 원씩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내고 있는 지역방송들이 정작 기금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자생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지역방송의 위치는 방송 산업이 어려워지는 그 방송 산업의 생태계 속에서도 최말단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요. 하지만 실행을 위해서는 부처 설득과 여야 합의 등 넘어야 할 선이 높습니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소멸 가속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방송 살리기 필요성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처방안 마련 그리고 빠른 시행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포항 송도 국민체육센터가 정식 개관에 앞서 지난 20일부터 무료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송도 국민체육센터는 연면적 3,700제곱미터 부지의 지상 3층 건물로 25m 4개 레인의 수영장과 영유 앞풀, 체력 단련장, 휴게 라운지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다음 달 7일 정식 개관하며 송도동 행정복지센터도 함께 신축됐습니다. 지난달 초 열렸던 제22회 울릉도 오징어 축제가 40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릉군 축제위원회는 축제 결과 평가 보고회에서 이번 축제에 만여 명이 방문했고 이로 인한 경제 파급 효과는 약 4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축제 기간 폭염에 대비한 무료 음료 부스 운영과 안전 펜스 설치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개최 시기 조정이나 특화 체험 프로그램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